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타임스 안소연입니다. 관세협상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내 기업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동참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거나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좀 위축될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경제성장 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 협의회라든지 여러 장치를 통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종류의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라는 것이 국내 산업 공동화보다는 어떤 또 후방 연관 산업들을 또 키우고 다른 중소기업들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과 우리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송종우 기자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송종우 기자입니다. 코스피 4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6개월의 성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실 투명화되고 주주환원 측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정책발 코스피 4천을 넘긴 것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3차 상법 개정안이 아직도 이슈로 남아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산업 구조조정 등 펀더멘탈이 더 중요할 텐데, 앞으로 코스피를 4천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것이, 코스피가 올라간 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정상화라는 걸로 하나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우리 정부의 성장 정책이 시장에서도 평가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더 올라가려면 결국 이제 펀더멘탈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조 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AI 대전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 대전환, 그린 전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이런 쪽에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젊은 층에서도 경제활동 더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어떤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면 코스피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홍지은 기자님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저 강훈식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6개월간 사실상 내각이나 진용이 다 구축이 됐는데, 이제 비서실장이자 인사위원장으로서 각종 인사를 하시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인사 과정에 일부 요직의 연수원 동기나 아니면 법대 동기, 이런 변호사들, 이런 등용한 것과 관련해서 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락 실장님께 내년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필요성도 건의를 하실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보고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외적인 여건에서는 여러 가지 성취가 많은데,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남북관계 쪽도 좀 살펴보겠다,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도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어려운 점 물어보셨는데요. 제일 어려운 건 실력 있는 분들을 찾는 거고요. 실력 있고 좋은 분들을.
근데 좋은 분들이 또 안 오시려고 하는 게 또 애로사항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장관급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민간 기업에 있다가 오신 장관들 경우에는 아주 높은 연봉이나 본인의 주식을 다 포기하고 오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현재 청문회 제도에서 가족까지 다 탈탈 털리고 나면 내가 이거 거기 가서 뭘 하겠냐고 그걸 하겠냐고 그래서 되게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들을 모셔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다 함께 힘을 합치자고 호소를 드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야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실제로 정책 검증 중심으로 좀 전환하고 소위 신상 털기, 망신 주기 식의 인사청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기자분들도 국민분들도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중심이 되기보다는 정책적 능력 또 실천적인 검증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심되는 청문회가 되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뭐 법대 동기네 뭐 연수원 동기네 뭐 이런 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만 저희의 인사 기준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인사가 발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뒷줄로 가겠습니다.